반갑습니다. 내 집 마련 코치 김석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절대 돈 세지 않는 통장관리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급여를 받고 그 급여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급여를 만약에 받는 통장, 그리고 카드 결제를 하는 통장, 그리고 남은 돈을 모으는 통장,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방법을 바꾸셔야 되고요. 제가 어떻게 통장을 나눠서 돈을 모았는지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장을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눴습니다. 통장이 4가지는 아닙니다. 통장의 종류가 4가지고요. 그 세부적인 통장은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개수는 조금씩 늘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통장, 수입 통장입니다. 수입 통장은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입니다. 급여 근로소득이나 혹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이 들어오는 통장을 급여 통장으로 수입 통장으로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이 수입 통장은 예를 들어 직장인 기준으로 매월 급여가 들어온다면 이 급여를 가지고 각각 통장으로 배분해주는 길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신용카드의 결제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의 자동이체 같은 부분은 전혀 급여 통장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자동이체는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요. 물론 적금에 대해서는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지만 소비성 자동이체는 전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 통장에는 급여가 들어오고 난 이후 그리고 최소 당일 혹은 하루, 늦어도 이틀까지는 그 급여 통장의 잔고를 0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200만원이다. 그러면 내 생활비 한 60만원을 쓴다. 그럼 60만원을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를 하고요. 나머지 140만원이 남네요. 그럼 140만원 중에서 40만원은 나머지 보험이라든지 다른 적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고 100만원은 큰 적금, 1년 만기에 큰 적금을 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들어오는 월급과 그 월급에서 나갔던 돈의 합은 꼭 0이 되도록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장이 지출 통장입니다. 지출 통장은 이제 고정적인 생활비가 나가는 통장입니다. 우리 핸드폰 통신비, 그리고 아파트에 사신다면 관리비, 이런 부분이 이제 쭉쭉 나가는 곳이고요.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쓰는 고정적인 생활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비나 식비 같은 부분도, 그리고 나름 여분의 이제 옷을 사거나 머리를 하거나 이런 비용들도 전부 생활비 통장에서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출 통장은 신용카드라든지 체크카드가 걸려있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비상금 통장입니다. 비상금 통장은 이제 지출 통장과 성격이 조금 다른 지출들, 예를 들면 비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들 있지 않습니까? 설이나 명절에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린다든지 혹은 갑자기 생기는 경조사비, 그리고 큰 병원 비용과 같은 이런 비용은 제가 측정해 놓은 생활비에서 지출하게 된다면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런 지출들에서 올 수 있는 타격을 흡수할 수 있는 통장을 비상금 통장이라고 합니다. 비상금 통장은 이제 제가 월급 이후에 만약에 회사에서 성과금이 있다던가 할 때 그 월급 이외에 수입이 생겼을 때 채워놓고요. 그리고 비상금 통장은 내가 측정한 한 달 고정 생활비에서 이번 달에 예를 들어 60만원을 측정했는데 내가 절약을 좀 해서 50만원을 썼다. 그럼 10만원이 남죠. 그러면 이렇게 지출 통장에서 남은 10만원을 비상금 통장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지출 통장도 사실 그 달이 지나면은 잔고가 남아있어도 늘 100원, 10원 단위가 남아있어도 무조건 비상금 통장으로 옮기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금 통장은 제가 볼 때 통상적으로 급여의 한 3개월치는 늘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비상금 통장에 돈을 채우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비상금 통장에 돈을 급여의 3개월치를 채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인드로 비상금 통장에 계속 잔고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야 지출도 조금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상금 통장에서 나가야 할 돈도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통장이 이제 적금 통장 혹은 투자 통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적금 통장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달 100만원씩 적금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매달 아까 전에 40만원씩 이런 자유적금을 넣는다든지,
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적금 통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금 통장은 무조건 장기간 든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금 금리가 상당히 또 낮고요. 그 예금 금리를 받기 위해서, 조금 더 받기 위해서 한 3년, 5년 정도 적금을 들어놓는다면 만약에 큰일이 발생을 하거나 내가 이 돈을 써야 될 때가 왔을 때 통장을 해약하게 되면 아주 큰 좀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금은 대부분 1년 단위로 드는 것이 좋습니다. 1년 단위로 들었을 때 사실 금리가 낮지 않느냐, 물론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이미 낮은 금리에서 3년을 드나 1년을 드나 금리에서 오는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단위로 적금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아마 이게 1년 단위 적금을 들었을 때 12개월간 만기를 채우고 그 만기가 지났을 때 원금과 이자를 수령했을 때 그 성취감 그리고 기쁨을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성취감과 기쁨을 맛봐야지 그때 수령했던 이자와 원금을 그대로 다시 예금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또 1년씩 적금을 들 때도 내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금을 해약하지 않고 적금을 계속 부어나가는 이런 습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통장에 크게 4가지 구분을 지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수입 통장, 지출 통장, 비상금 통장, 그리고 적금과 예금, 이런 투자 통장. 이렇게 통장만 잘 관리를 해도 실제로 내가 한 달에 벌고 쓰는 돈을 잘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모으는 돈에 따라서 종잣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월급에 비해서 쓰는 게 많다, 혹은 소비 습관을 좀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통장을 4가지 종류로 만드셔가지고 월급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소비도 컨트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연히 종잣돈을 많이 모으는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집 마련 TV는 부동산 이야기보다는 월급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 집 마련 TV는 우리나라 모든 가구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